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통 우리 주변에 식당이나 뭐 술집 이렇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도 오고 성인들도 오는데 와서 가끔가다 미성년자들이 누가 봐도 성년 같은 외모를 가지고 오더라도 사실은 요즘에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신분증 검사 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위조 신분증 있죠. 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악덕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미성년자들이 술 먹고 하고 싶으니까 어디서 또 구해와. 맞아. 당연히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 위조 신분증이 감쪽같고 또 자기 뭐 형 누나 걸 가지고 와서 술을 판매를 하는데 단속이 온 거예요. 그럴 때 난리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바로 단속을 맡게 되고 거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을 하시는 그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그럼 영업정지 뭐 한 달. 초범이면 못한 한 달 되죠. 한 달부터 시작을 거의 하는데 뭐 15일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자 우리 막 이걸 생각해 보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례에 해당하는 그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딱 본능적으로. 그게 떠오르면은 그게 떠오르면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죠. 내추럴 본 변호사예요,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폭행을 당했다? 당연히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불이 났다? 119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건 민사소송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법 공부하기 전에는 떠올려 보면 막연한 것 같아요. 영업정지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되지? 뭐 민사 소송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그게 형사 소송을 해야 저희 되는 건가. 질문을 되게 심플한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척척박사 김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태반의 분들이 행정처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예로 든 관할 뭐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정부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나의 사실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야. 식당을 갑자기 잘 운영하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전을 열심히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음주를 걸려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내가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거부를 하면은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럼 거부 자체를 다퉈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행정 처분을 다투는 걸 우리가 행정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저희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 심판인데 행정 소송은 소송이니까 법원에 제기하겠죠. 행정법원에. 그러면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처럼 되게 깁니다. 3심이고 또 세월아 내월하고 제일 빠른 수단 행정 심판이죠. 그죠. 행정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단심제로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고 한 큐에 끝나는 한 큐에 끝나는 거죠. 한 큐에 끝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행정 심판 자체도 일반인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 소송이 일반인이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고 사실. 근데 행정 심판도 거의 소송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돈이겠죠. 그렇죠. 비용이죠. 돈 변호사비. 그리고 뭐 시간인데 자 우리가 아까 그 얘기한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당장 영업 못하는데 뭐 예고 기간을 주고 하긴 하지만 생기가 막막해지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영업 2주 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자영업자들은. 내가 영업을 못할지언정 임대료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근로자들 임금도 나가야 되고 되지. 퇴직금은 적립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 식자재를 공급받는 업체에 대한 대금도 줘야 되지. 그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지. 그죠.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이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이게 전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행정 심판을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국선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사 소송에서는 흔히 국선 변호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민사 소송에도 그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한테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 우리 김변이 예전에 계셨던 공익법무관이 그런 게 있죠. 소송을 무료로 수행해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거의 모르시죠. 아까 말했다시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상황 때문에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건데,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느냐,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능하고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역시 가능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제 세터민이라고 하죠. 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일단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죠. 네. 이런 거 아니더라도
6항에 또 이게 있어요.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면은 그것도 슬프잖아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또 내가지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입증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꼭 거죠. 아까 김변이 얘기한 1항부터 5항까지 해당 아니더라도. 법령 찾아보고 그 복잡한 거에 해당 안 되더라도 이렇게 위원장이 그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법률구조공단이랑 비슷하네요. 거의 그런 똑같아요. 취지가. 사실 거의 아. 지금 이 대상도 거의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대상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이 제도를 널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는 게 내가 당장 해당이 안 된다 그래도 내 친구나 뭐 내 지인의 뭐 부모님, 내 지인들이 이렇게 식당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고 이거는 국가에서 분명히 이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있는 법률 제도고 꼭 이걸 잘 활용을 해주시고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행정심판을 어디다가 접수해야 되는지가 어떤 행정처분마다 다른데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내가 돼 있는 게 그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심판.go.kr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죠.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검색을 하셔서 자료 구비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다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일을 다투잖아요. 당장 그렇죠. 식당 영업 정지는 코앞에 왔고 그렇죠. 면허 정지 때문에 그 내가 트럭을 못 몰면 내 생계가 위협받잖아요.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 설명드린 게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요건에 내가 해당될지 안 될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어렵다면 그 과감하게 이걸 한번 부딪혀 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맞아요.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나 또는 뭐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어디서 연락이 와서 그리고 국가에서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내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혹시 이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행정심판 국선대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www.심판.go.kr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한 줄 정리. 하나 더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식당 영업 정지나 뭐 자동차 뭐 면허 정지 그러면은 그 일도 양단으로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영업 정지가 취소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취소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영업 정지가 30일이었으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이 지금 사안을 보니까 30일이 아니라 15일로 줄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내가 이거 될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일단. 이거를 감축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꼭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지 본인이 잘못 정말 누가 그렇죠. 봐도 잘못해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음주 맞고 깔라대고 그렇게 운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건 안 거기에 되고 그거 말고 여기서도 진짜 식당에서도 억울하신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데 매출 올리겠다고 여기 오겠어? 경찰 오겠어? 하고 판 건 안 되고 저희가 얘기한 정말 신문지까지 억울한 사연들 확인하고 그런 정말로. 경우가 근데 되게 많을 거예요. 행정처분과 그렇지. 연관된 게 많을 건데 저희가 첫 멘트 때 드렸던 질문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답변은 이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 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이런 제도 알려주시면 있다더라.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저희 킴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도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